예,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실장 이일환입니다. 지금 첩보활동의 백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계의 역사,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국과 민계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타이완의 불꽃 튀기는 민계 대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중국과 타이완이 왜 그렇게 정보전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시점부터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국공내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민계도 빼뜨릴 수 없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정보기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보기관이 민계를 잘 이용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빅 블로우다, 크게 한 방을 매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거물을 엮었다는 뜻이죠. 그 거물이 누군가 하면 러센저라고 하는 타이완의 통신전자 정보처장이었습니다. 육군 소장이라고 하는 거물을 엮었습니다. 러센저, 우리말로 하면 라현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통신정보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책임자를 바로 엮었다는 것은 대단한 개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러센저가 바로 중국 정보기관에 엮인 것은 태국 무관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언제나 지방 나가거나 해외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좀 외로움을 타기 마련이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것이죠. 미인계를 이용해서. 이 러센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러센저한테 널씬한 미녀가 접근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인을 보면 뿅 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죠. 거기서 러센저는 바로 그냥 흠뻑 이 미인한테 빠져들게 됩니다. 이 여자는 화교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워서, 신분을 내세워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죠. 당연히 성관계도 이어집니다. 부적절한 관계도 수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이어지고 나서 러센저는 이 여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거침없이 내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태국 무관을 마치고 타이완으로 돌아오는 이후에도 타이완의 각종 군사 기밀 자료를 수백 건을 넘겨주게 됩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불문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정보기관이 타이완을 빅블로우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완 중국 국가안전부의 또는 중국 국가정보기관의 공격에 대해서 타이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이완도 당연히 반격을 해야죠. 고심 끝에 중국의 유학생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그 유학생은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오는 유학생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샤오저라고 하는 소철이죠. 어린 학생을 포섭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학생이 이 포섭에 성공을 하고 이 공작이 계속 진행된다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린이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샤오저를 물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시자팅이라고 하는 연상녀를 투입시키게 됩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국을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린 청춘은 더하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빠져듭니다. 바로 시자팅과 수시로 만나게 되고 같이 행동하고 당연히 부적절한 관계,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샤오저는 바로 시자팅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특히 이 타이완이 중국 유학생을 포섭 공작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이공계 출신을 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과학기술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샤오저가 타이완의 교환국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시자팅의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중국 과학기술이나 이런 자료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샤오제가 활동한 기간이 약 5년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이 샤오제의 활동이 5년 동안의 활동이 드러나게 된 것이 2018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간첩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과정에서 이 샤오제의 그 타이완에 대한 간첩 행위, 스파이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샤오제는 국가 기밀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공개된 자료 중심으로 넘겨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당국은 이를 명확한 간첩 행위로 보고 현재 본인을 체포해서 이제 형을 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중국과 타이완의 그 정보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계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중국 정보기관과 타이완 정보기관과의 갈등과 대결 상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타이완은 국공 내전 때부터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만은 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습니다. 국공대전에서 패배한 장개석도 이 정보와 정보조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정보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군통이라고 합니다. 약칭으로 군통, 풀네임으로 중앙군사통계위원회,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 약칭으로 군통이라는 조직을, 비밀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 다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대립이죠. 중국말로 다일이라고 하는 냉혈안을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일이는 살아있는 유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데 앞장을 섰고 상당한 혁혁한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일이는 중국 공산당의 역공작에 당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일이 측근에 간첩을 심어서 다일이가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게 되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을 알고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다일이를 죽게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이 1차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다일이가 이끄는 이 군통의 위력에 눌려서 정보조직도 중국 공산당도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조우 얼라이입니다. 중국 총리를 오래 했던 조우 얼라이. 닉슨과의 수교 협상 때 전면에 나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주 순하게 생긴 신사처럼 생긴 그런 주얼레입니다. 조우 얼라이였습니다. 그 조우 얼라이는 겉으로 신사처럼 생기고 순진하게 생긴 것과 달리 매우 냉혈한 면이 많았습니다. 정보조직을 비밀리에 운영을 하고 암살 조직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암살 조직의 이름이 홍대입니다. 붉은 홍자에 그 연현대했던 대자입니다. 홍대라는 암살 조직을 운영을 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친인척까지도 모조리 죽일 정도로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얼레가 그 국민당과의 정보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성공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슝샹후이라고 하는 국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급 스파이죠. 슝샹후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스파이 부식 공장이 성공을 했나 하면 이 슝샹후이는 장개석이 가장 아꼈던 후중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정예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우리말로는 호종남인데 중국어로는 후중난이고 이 후중난의 부관에 슝상후이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슝상후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은닉하고 무려 12년 동안 최고급 간첩 활동을 합니다. 장개석이 후중난에게 보내는 서류를 또는 문서를 전화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중국 공산당에 보낼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 슝상후이는 철저한 스파이 역할을 잘해서 후중난 자신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언제 알았나면 타이완으로 쫓겨가고 나서 70년대 어느 날 갑자기 슝상후이가 등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슝상후이가
첩보 활동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의 정보전쟁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상 중국 국가안전부가 승리하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첩보활동의 백미, 민계의 본부장, 중국과 타이완의 민계를 둘러싼 불꽃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민계를 이용한, 미국을 상대로 민계를 이용한 영양 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